안녕하세요. 제니에듀의 제니입니다. 2023-24 학년도에 얼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비드 이후로 매년 미국 입시가 여러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Affirmative Action 그리고 챗GPT의 등장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매우 궁금한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2024-24 학년도의 미국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고 얼마 전 하버드의 어드미션 그리고 파이낸셜 에드의 딘 학장 인터뷰 중에서 키포인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시면서 최신 입시 결과와 트렌드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얼리,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그리고 얼리 디시전 그리고 일부의 얼리 액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많은 주립들의 얼리 액션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눈에 띄는 입시 트렌드로는 얼리가 대학과 그리고 학생들 양측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입시 지원 형태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그리고 얼리 디시전을 해야 할까 말까 사실 조금은 망설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의 얼리는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높아진 얼리 지원자 수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전체 신입생 중에서 예전보다는 더 많은 퍼센트의 학생들을 얼리 합격자로 채우면서 얼리의 중요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학교들이 얼리 디시전 또 얼리 액션 옵션을 시작하고 얼리 디시전 1뿐만 아니라 얼리 디시전 2를 제공하기 시작한 대학들도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얼리 디시전 2를 시작한 학교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존스 홉킨스, 하비머드, 에머리, NYU, 포모나,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밴더빌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얼리 디시전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이유는 일드 레이트라는 것은 예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대학별로 2024년도에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의 얼리 입학률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졸업연도를 학번으로 씁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를 치르는 시니어 학생들은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고 클래스 오브 2028이 됩니다. 2024년에 입학을 하게 되고 2028년에 졸업을 한다는 얘기죠. 먼저 하버드입니다. 하버드는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 또 리스트릭트 얼리 액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리 액션이라서 바인딩은 아닙니다. 이 대학에서 합격을 받은 후에도 꼭 해당 대학에 진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한 후에도 레귤러의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다른 사립대학에 함께 얼리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주립대학은 함께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올해 2023년도에 얼리 지원자 수는 7,921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692명이었습니다. 합격률은 8.74%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 7.56%보다 조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작년에는 7.90%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일입니다. 예일 역시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입니다. 예일의 지원자 수는 7,856명으로 합격자 수는 709명이었습니다. 합격률은 9.02%입니다. 예일은 작년보다 합격률이 더 내려갔습니다. 예일은 3년 연속으로 재작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린스톤입니다. 프린스톤은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학교 자체에서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올해 역시 학교 자체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다음 MIT인데요. MIT는 12,563명이 지원했고 합격자 수는 661명입니다. 합격률은 5.26%입니다.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작년에 5.74%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학교 자체 발표를 보면 이 전체 지원자의 12,563명 중에서 MIT에서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디퍼를 준 학생의 숫자는 8,0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탠포드 역시 정확한 데이터가 학교 자체에서 발표가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콜롬비아, 코넬도 역시 정확한 데이터가 학교상에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펜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몇 년 전부터 정확한 합격률은 학교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몇 명이 지원했는가만을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 자체 공식 발표에서는 얼리에서 8,500명 가량의 학생이 지원했다라고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리에서 8,000명 가량이 지원했다고 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달트머스 칼리지입니다. 얼리 디시전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얼리 디시전이 다른 점은 바인딩이라서 그 학교에서 합격을 받게 되면은
꼭 그 해당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달트머스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는 3,550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60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합격률은 17.07%였습니다. 작년에 19.21%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달트머스의 어드미션 딘 학장인 리코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합격자의 75%가 지원서에 시험 점수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브라운 유니버시티입니다. 역시 얼리 디시전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같은 경우는 지원자 수가 6,244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898명으로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합격률은 14.4%로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듀크 유니버시티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교인데요. 지원자 수는 6,240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806명이었습니다. 합격률은 12.9%로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듀크의 발표에 따르면 얼리 중에서 사상 최저로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리 디시전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합격한 학생의 18%가 노스캐롤라이나 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캐롤라이나 출신의 학생이었다는 거죠. 작년보다는 25%가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이야기네요. 그리고 합격한 학생의 35% 정도가 시험 점수를 지원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트르담입니다. 이 대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는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 학교의 얼리 지원자들 중에 인터내셔널 학생이 유독 많아서 이제까지 받은 얼리 지원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인터내셔널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터내셔널 학생의 지원이 노트르담에서 많아졌다는 거죠. 자, 노트르담은 11,498명의 학생이 지원해서 1,724명의 학생이 합격됐습니다. 합격률은 15%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24%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떨어졌네요. 다음은 에머리입니다. 이 학교는 얼리 디시전 1과 2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디시전 1의 결과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원자 수는 2,704명이었고 합격자 수는 865명으로 합격률은 32%였습니다. 올해 얼리 디시전 1의 합격자 중에서 39%가 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버드의 어드미션 그리고 파이낸셜 의 딘의 하버드 크림슨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하버드의 입학 그리고 재정 지원의 학장으로 미국 대학 입시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도 작은 아이가 이 사람의 사인이 적힌 어드미션 레터를 받고 기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먼저 피스먼스는 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 이후로 하버드에게 많은 질문되어 오고 있는 여러 사항 중에서 레가시에 관한 답변을 했습니다. 레가시는 부모님이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 자녀가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2023년 7월 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 폐지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레가시 입학에 대한 비판을 한 이후에 미국 교육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한 이러한 관행 사용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현재 몇몇 대학들이 레가시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하버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이 되었습니다. 피스먼스는 거기에 관해서 자기가 관여하고 있는 어드미션 오피스가 아닌 대학의 지도부 결정에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가시에 관한 하버드의 결정은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는 많은 대학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뀌어진 하버드 원서의 서플멘터리 에세이 주제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바뀌어진 짧은 질문들이 더욱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하버드의 지원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테스트 옵션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2031년 학년도, 내년에 입학하는 학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8년이니까 2031년도니까 3년 뒤가 되겠죠. 그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발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조금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시험 선택 정책, 테스트 옵션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시험 선택 정책으로 인해서 하버드에 지원하고 입학하는 인터내셔널 수가 늘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크림슨의 발표를 보면은 인터내셔널 학생 퍼센트의 증가를 눈에 띄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얼리 입시를 치른 클래스 오브 2028,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에 있어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17%를 차지한 반면에 지금 하버드의 4학년에 재학 중인 클래스 오브 2024 학생들 중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퍼센트는 9.6%에 불과합니다. 몇 년 사이에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대학가 그리고 입시의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내에 반유대주의가 대학가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 내 유태인계 73%의 학생들이 폭력 내지는 일종의 반유대주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 대학 캠퍼스에서 긴장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무슬람, 아랍 학생들에 대한 위협도 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펜, 하버드, MIT에서 큰 문제가 되어서 결국 유펜의 총장인 리즈 마겔은 자진 사임하는 결과도 낳게 되었습니다. 얼리 합격자 결과 발표 후에 대부분의 대학들은 지원자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약간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나거나 하는 추이인데 반해서 하버드 지원자가 17% 감소한 데이터를 발표해서 미국의 언론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의 이슈와 연관이 있느냐 이야기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지어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이 레귤러 입시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시가 참 쉽지가 않죠. 대학 입시도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여러 가지가 모두 섞여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래서 올해 입시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이슈도 함께 엮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국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한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